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윤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슈인가요? 네, 얼마 전에 도입 21년 만에 공인인증서가 폐지됐습니다. 이 복잡한 비밀번호와 까다로운 보안 프로그램 설치 요구는 물론이고 매년 갱신도 해야 돼서 굉장히 불편했던 점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제는 온라인 금융거래와 공공기관에서 공인인증서 대신 이 다양한 민간 업체의 인증서로 신원 확인이 가능한 공동인증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쓰는 인증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또 따로 챙겨야 할 게 무엇이고 금융 분야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오늘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연말 정산도 해야 되고 또 인터넷 뱅킹에서 꼭 필요한 게 공인인증서가 아닐까 싶은데 지난 10일부터는 그럼 다양한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정부가 발급했던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만 독점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다양한 민간 사업자가 발급한 인증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명칭이 공인인증서가 아닌 공동인증서로 바뀐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동통신사들이 개발한 패스 인증서가 있고요. 네이버나 카카오 등에서 개발한 인증서나 은행권과 금융결제원이 만든 금융인증서도 있습니다. 각각 장점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발급이 더 편해진 점과 3년으로 길어진 유효기간 그리고 비밀번호 대신 지문 인식 등을 통해 인증할 수 있게 된 점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이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사용할 수 없게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공인이라는 이름만 빠지고 유효기간까지는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현재 공인인증서는 금융인증서로 업그레이드 되는데요. 공인이라는 이름은 빠졌지만 공인인증서의 편의성을 높였다고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사용 기간이 끝났을 때 갱신을 해도 되고 아니면 나는 새로 생긴 민간의 다양한 인증서를 쓰겠다고 하면 본인의 편의에 맞춰서 골라서 발급을 받아서 쓰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인증서 또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발급 비용은 추가로 드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이 민간 인증서 같은 경우는 발급이 간단한 게 지금 최대 장점입니다. 은행 방문을 하지 않고 PC나 휴대전화로 해당 은행 사이트를 통해서 발급을 할 수 있고요. 얼굴이나 지문 같은 생체 정보나 패턴 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서비스를 나는 이용해 본 적이 없다 이러신 분들은 초기 발급을 위해서 신분증 사본 제출 등 실명 확인 절차는 거치셔야 됩니다. 인증서 발급 비용은 대체로 무료인 경우가 많은데 인증 서비스에 따라서 유료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모든 곳에서 다 쓸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간 인증서를 발급받아도 이렇게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점차 사용처가 좀 늘고 있기는 한데 인증서별로 사용할 수 있는 업체가 달라서 범용성 문제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거래의 이용이 가능한 인증서에는 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공동인증서와 개별 은행 등이 발급한 인증서 또는 통신사나 플랫폼 사업자 등이 발급한 인증서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개별 은행이 발급한 인증서는 타 금융기관에서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통신사가 발급한 인증서, 금융실명법 수준의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금융거래를 사용하는 데 좀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인증서가 아직은 이제 간편한 부분은 크지만 호환성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습니다. 인증서마다 그래서 이용 방법, 금융회사, 금융거래별 이용 범위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인증서를 미리 알아보시고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거래를 할 때는 22개 은행과 카드사에서 쓸 수 있는 금융인증서가 가장 유용하고 보편적으로는 이동통신 3사가 공동으로 출시한 패스 인증서가 가장 많은 사용처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내년 초 근로자 연말정산 때부터 이런 민간 인증서를 활용할 방침입니다. 네, 그런데 금융 분야에서 사용되는 인증서는 편리한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돈이 오가다 보니까 보안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인증 절차가 간소화된 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안, 안전성에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굉장히 큰 돈을 주고받는 경우에 보안성이 높은 인증서를 선택하는 게 인지상정인데요. 이 전문가들은 고액 거래, 또 고위험 거래에서는 가능하면 기존에 검증된 인증서를 쓰고 이 민간 인증서가 자리를 잡으면 차근차근 옮겨도 늦지 않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지금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엄격한 보안 심사를 거친 인증서를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대출이나 고액 자금 이체 등과 같은 고위험 거래에 대해서 복수의 인증 수단을 거쳐야 하고요. 금융거래 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의 배상 책임을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결제나 송금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독점적인 공인인증서 자리가 사라진 만큼 많은 사설 인증서들도 생겨났는데요. 초기에 선도 확보가 중요한 만큼 경쟁이 참 치열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막 시작을 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인증서 춘추 전국 시대라고 불릴 만큼 뭐 은행을 비롯해서 이동통신 3사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까지 이 정보통신기술 기업을 중심으로 제2의 국민 인증서 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국내 전자인증서 시장 규모는 700억 원 규모지만 이 시장을 선점할 경우에 수수료 수익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접목시켜서 사업 모델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좀 들어보면 인증서를 활용한 전자고지서 서비스의 경우 현재 939억 원에서 2023년에는 2조 1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통 3사 카카오, 네이버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민간 인증서 시장에서 그럼 현재는 누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까? 이 사설 인증서 가운데 현재 가입 건수를 기준으로 선두는 카카오페이 인증과 패스 인증입니다. 3년 전에 나온 카카오페이 인증은 올해 발급 건수가 9월 기준으로 1,700만 건을 넘어섰고 특히 카카오톡에서 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이동통신 3사가 손을 잡고 내놓은 이 패스도 11월 말 기준으로 누적 발급 건수가 2천만 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금융권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는 네이버도 뛰어들었고 시중 은행들도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네요. 네. 네,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단어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 굉장히 간단한 단어인데요. 트로트 코인을 들고 왔습니다. 요즘 뭐 채널 돌리다 보면 어딜 틀어도 트로트 그리고 경연을 결합한 예능 프로그램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트로트를 하면 돈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한때 엄청난 수익률을 안겨주던 비트코인에 빗대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트로트의 인기에 방송 프로그램과 음원 그리고 광고 등 연관 산업의 상승 효과가 계속돼서인데요. 그만큼 트로트 열풍은 수치화할 수 없고 잠재력이 어디까지인지도 모를 팬심을 기반으로 화수분처럼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천편일률적인 이 트로트 콘텐츠에 또다시 대중이 금세 실증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언제까지 과연 이 트로트 코인 효과가 계속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개막된 민간 인증서 시장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경쟁 과정에서 자칫 보안에 취약해질 우려도 있는 만큼 편리성도 중요하지만 안전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성공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